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제성을 조사하고 있는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원순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전국 언론 노동조합 직무교육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PD님들 앞에서만 이렇게 PT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더 긴장이 됐습니다. 예,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네, 그렇네요. 오늘 제가 40분으로 설명드리기엔 좀 많은 분량을 가져와서 줄였는데도 한 60페이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데이터 조사 회사다 보니까 그래프하고 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저희 끝나고 이 자료를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돌 싱글스 6가 시작됐습니다. 네. 저는 요 지하철 타고 오면서 다 보고 왔고요. 제 일이 그렇습니다. 신작 나오면 거의 앞부분, 뒷부분 다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돌 싱글스 6가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 네티즌의 어떤 니즈가 있었죠. 꼭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조금 더 플러스 되면 좋겠다. 그런 게 가만히 된 6를 기다린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서상 이걸 먼저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마침 어저께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돌 싱글스 시즌 3, 4, 5를 분석한 페이지부터 일단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네, 돌 싱글스 5를 중심으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방송이 됐을 때 당시 6월 4일 기준입니다. 총 화제성은 13위였고 목요일 기준은 2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 화제성, 본 화제성, SNS 동영상 화제성, 저희 화제성이 4가지로 구분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언론에서 얼마나 주목을 했는지, 다뤄졌는지, 보이스 오브 네티즌이 게시글이나 댓글로 얼마나 반응을 했는지, SNS 반응, 그 다음에 동영상 쇼츠를 포함해서 클립에 대한 조회수 반응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보시면 뉴스 화제성은 9위, 총 저희가 거의 매주 177편을 조사하거든요. 아니 180여 편을 조사하는데 이 당시 177편 중에 9위를 했으니 언론 주목도도 좋았던 것 같고요. 보이스 오브 네티즌의 반응도 12위로 높았고 동영상도 높았습니다. SNS는 좀 낮긴 했지만 사실 저희 화제성이 있어서 SNS랑 트위터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3, 4, 여기 제가 이 마우스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앞에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보시면은 3, 4, 5로 갈수록 화제성 점수는 감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추이도 보시면은 마지막에 그 5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 방송 7주차에 이제 좀 반등을 했다가 이제 중용이 된 케이스인데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화제성이 떨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데이터 상으로만 놓고 보면 출연자가 화제가 잘 안 됐습니다. 3, 4, 5의 출연자의 화제성 점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이소라, 4에서 이하림 이런 그 출연자의 화제성이 거의 1000점대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5에서는 1000점이 넘는 그 출연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봤을 때 왜 출연자가 5에서는 그렇게 화제가 안 됐지, 이슈가 안 됐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목요일의 순위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엠넷 프로그램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분명히 요일 경쟁력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 평가를 볼까요? 긍정평가는 넘어가고 부정평가를 좀 얘기하자면 패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패널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전개 속도가 좀 느려서 답답했다. 그 다음에 출연자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 흥미가 떨어졌고 빌런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겠죠. 정보 공개, 당당하게 개인 정보를 빨리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러니까 질질 끌었다는 얘기랑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니즈가 있는 시즌 5였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거는 화제성 조사 결과고 지금은 검색 반응입니다. 네티즌이 이제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검색량도 3, 4, 5에 비해서 3, 4에 비해서 5가 검색량이 제일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별로 없었다는 거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궁금증이 없었지? 저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출연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은 그 일반인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야지 화제가 올라가는 건데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안 되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인구 통계 분석을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은 30대 타겟을 정확하게 타겟팅한 건 성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맨 오른쪽이 회색이 50대 이상이거든요. 50대 이상의 검색률은 여기 맨 아래 보시면 비드라마 평균보다 낮아요. 그래서 30, 40대를 타겟으로 한 거는 정확하게 성공한 거 아닌가? 물론 제가 정확하게 몇 대, 나이대, 연령대를 어디를 타겟으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검색량이 훨씬 많았고요. 자, 그래서 어저께 방송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화제성 점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식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1일 화제성 점수도 발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가 발표를 급하게 했는데 어저께 돌 싱글스 6는 목요일 프로그램 중에 이제 3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1위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점점점 뒤로 갈수록 화제성이 올라가면서 순위가 상승하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즌 5, 4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5, 4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출발인지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플랫폼에 들어가면 네티즌이 이제 쓴 글들이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가가 어떤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지켜보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2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당분간 저희가 주간 보고서도 좀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그냥 긴급하게 준비한 그냥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발표 내용입니다. 화제성의 역할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걸 보면 제가 순위 위주로 막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화제성, 그 순위 내는 조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순위를 내는 것도 맞긴 한데 사실은 꼭 그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영상 콘텐츠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를 아무리 잘 기획하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뒤에 단의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서비스라고 하면 뭡니까? 일단 안내가 잘 돼야 되고 Q&A의 답변이 어디서든 잘 뭔가 메꿔줘야 됩니다. AS. 요새는 AS는 동영상 AS가 맞는 것 같아요. AS가 클립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본 방송에 이렇게 잘라서 그걸로 클립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아니면 외적인 요소까지 다 말하는 게 이제 클립 AS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잘 공유가 되느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MBN 콘텐츠는 동영상을 통한 그 커뮤니케이션 비중이 좀 높은 채널이긴 합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하여튼 그러면 뭐 유튜브를 얼마나 쉽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느냐. 내가 이거를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장치들이 잘 준비가 돼 있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네티즌의 댓글 이런 걸 통해서 이 서비스의 평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컨텐츠가 하나 이제 힘써서 하나 제작을 방송이 됐는데 그 경쟁력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거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요즘의 컨텐츠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조사하는 게 화제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 순위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걸 다 합해서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게 순위일 뿐이지 저희 플랫폼이나 저희 제공하는 걸 보시면은 그 안에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언론 보도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Q&A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블로그에 답이 바로바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또 검색을 했는데 뉴스 기사가 2개밖에 안 나와 왜 이거 2개밖에 안 나오지 그냥 양쪽으로 그냥 뭔가 밀리는 느낌을 시청자한테 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게 화제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나 비드라마,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주로 비드라마 중심입니다. 사실 드라마가 더 전문이긴 한데 오늘은 비드라마 중심으로 준비했고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드라마만 가지고도 한 2시간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비드라마가 이제 어디서 플레이가 됩니까? 뭐 TV에서 시청할 수 있고 IPTV, OTT, 그 다음에 유튜브 짤로만 이제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TV는 시청률이라는 아주 좋은 측정 그게 있는데 나머지를 다 합해서 총합적으로 우리 컨텐츠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라고 이제 뭔가 이제 수치화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건 이런 겁니다. 드라마와 예능, 뭐 정보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소비에 필요한 환경과 생태계를 조사하는 게 화제성 조사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서비스의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지금 생태계가 움직이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TV 시청률만 높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어떤 프로그램은 OTT에서만 어떤 프로그램은 다 소비 안 되고 유튜브 짤로만 소비가 되는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 거죠. 그게 화제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화제성 조사 어떻게 집계하는 거냐는 질문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면 이것만 한 10분, 15분 걸려서 그냥 화제성 조사는 크게 뉴스, 보온, 동영상, SNS의 경쟁력을 합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아까 제가 얼핏 다른 회사 브랜드를 얘기하신 걸 들었는데 회사마다 집계 방법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 하나 있으면 1점, 뭐 동영상 하나 있으면 1점, 조회수 하나 있으면 1점 이렇게 단순하게 집계는 하진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팬이 오빠 좋아요, 오빠 좋아요 이거 댓글을 막 1000개를 달았어.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SNS도 많이 달고 그래서 화제성을 올리려는 의도가 보여. 근데 그런 거 최소화하게끔 그 공식을 만든 게 화제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분명히 뭔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왜 화제성 점수가 낮지? 라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저희가 또 다 필터링을 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식들로 이제 집계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조사를 해서 지금 10년 차예요. 근데 2018년도부터 한번 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방송국별로 한번 봤어요. 방송국에 1년에 총 화제성이 있으면 그 중에 방송국별로 화제성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본 거죠. 보시면은 MBC가 계속 1위를 했어요. 비드라마 쪽은.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만약에 왜 MBC가 높나요? 물어보신다면 답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너무 기니까. 그래서 MBC가 주로 1위를 했고 2위는 SBS, TVN이 번갈아 가면서 좀 했던 그런 이제 지난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MBN 이건 뉴스 기사에서 냈던 건데요. MBN을 발표를 했었어요. 보시면은 지난 2018년부터 7년 연속인가요? 7년 연속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유일한 방송국이고요. 지금은 점유율이 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거의 5위권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프로그램 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최근에 가서 제가 봤을 때 서비스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뒤에서 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15년, 10년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화제성 점수가, 그러니까 MBN의 총 화제성 점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죠. 뉴스 기사는 올라가다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댓글을 못 달게 했기 때문에 그 댓글 화제성은 하락됐고, 그 댓글을 쓰는 거가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영상 댓글로 많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누가 말해도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클립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MBN의 동영상 화제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네티즌의 의견도 계속 올라갔고, SNS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SNS 사용자의 연령층은 좀 낮긴 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서비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뉴스 서비스, 동영상 클립 서비스. 그러니까, 뉴스량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스량이 초반에는 의도적으로 좀 보도자를 많이 내시겠지만 중후반으로 갈수록 기자들이 매번 그렇게 내주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알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알아서 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 기사를 쓰면은 많이 읽을 것 같으니까. 그건 뭐냐면은 기자들이 안 거죠. 이 프로그램이 요새 인기가 많구나. 그래서 기사량이 중요하고, 클립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클립은 이제 자체적으로 클립을 올리신 공식도 있지만, 그걸 갖다가 유튜버들이 자기 조회수를 늘리려고 만든 짤들까지 포함된 게 다. 그러면은 결국 잘 되는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또 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연쇄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2023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638편의 국내 TV 비드라마, TV하고 OTT 그 비드라마를 일렬로 쭉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맨 위가 이제 뉴스량이 가장 많았던, 예를 들어서 뭐 피지컬 100 같은 경우가 뉴스가 주평균 뭐 한 800여 건이 넘었던 것 같고요. 맨 아래로 갈수록 뉴스 기사가 거의 한 건, 두 건밖에 없는 프로그램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포지션에서 MBN의 프로그램들은 어디에 위치했는가를 제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게 MBN,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략 포지션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로로 빨간 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로 이제 보라색 줄이 있는데, 빨간색 줄보다는 저는 이제 보라색 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총 이제 638편 중에 50% 이상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고, 30%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10%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대략 그렇게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뉴스 같은 경우는 총 54편 중에 딱 절반 이상이 이제 상위 50%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가장 878편 8건을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돌싱글스 4, 그다음이 저도 잘 안 보이지만 글씨들이 겹쳐서 현역광도 있고, 돌싱글스 또 5도 있고. 그래서 뉴스 화제성이 높았던 프로그램. 그다음에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되는 건 이쪽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면은 뭐 저도 이해는 됩니다. 클립도 그렇고 뉴스 기사도 그렇고 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예능들은 이렇게 자르기도 쉽고 뭐 뉴스 아이템도 여러 가지 병렬적으로 막 만들어내기도 편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프로그램 스토리 특성상 쭉 이어지는 프로그램 같은 건 참 자르기도 애매하고 재미있는 꼭지를 뽑기도 어렵고 뉴스 타이틀 잡기도 어렵고 그런 고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뉴스 기사량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속풀이쇼 동치미 같은 경우가 딱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정보 프로그램, 교양 정보 프로그램으로서는 나쁘지 않는 위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더 좋습니다. 밑이 별로 아까 뉴스보다 밑이 좀 없죠. 밑에 위치.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MBN 내에서 2023년도부터 뭔가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뭔가 하신 것 같아요. 투자? 아니면 뭔가 신경을 많이 쓰신 거 아닌가? 타 채널, 타 프로그램 대비. 예. 물론 이것도 만족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비교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판도라 같은 경우가 17건이 나오는데요. 주평균. 사실 17건도 뭐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음악 공연 프로그램의 영상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위에 현역가왕 불타는 아무래도 음악 방송의 클립이 제일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돌싱글스하고 그거는 대략 여기에 위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다음이 네티즌이 쓴 글인데 이제 여기가 조금 이제 활발하지 못하죠. 네. 54편 중에 21편만 50% 위에 있는데 50% 위에도 좀 이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프로그램 관련된 네티즌이 쓴 뭐 트위터라든지 블로그나 카페 글이 79건밖에 안 된다는 건 그렇게 또 많다고 볼 수도 없겠죠.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동영상은 강하고. 네.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 거기는 예능, 정보, 시사 다 포함한 거고요. 그냥 정보 프로그램만 따로 빼봤어요. 아까 그 건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거기는 정보에 들어가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좀 교양은 교양끼리 좀 비교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양끼리 봤을 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정보 프로그램도 상대적으로 타 채널의 정보 프로그램의 동영상 수는 그래도 높은 편이라고 보는데요. 네. 뉴스량은 아쉽네요. 네. 나는 자연인이다가 뉴스의 어떤 화제성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인 건 저도 늘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 대비 네티즌의 그 게시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분명히 반응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도 77건으로 많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 합해서 제가 한번 평균을 내봤어요. 23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채널별로 봤을 때 보시면은 MBN이 뉴스는 이제 중상위 포지션이고 동영상은 TV 채널 중에 TVN 다음으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것도 설명하는데 한참 걸리는데 그냥 포지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네티즌의 자발적인 글은 좀 낮죠. 네. 그 이유는 뒤에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자, 동영상 수는 되게 서비스는 잘 되고 있는데 조회수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큰 그림에서 MBN에서 전략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화제성 점수 올리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뉴스 기사 올리고 뭐 동영상 수 올리고 조회수 어떻게 해서든지 올리고 그러면 화제성 점수 올리라는 얘기네요? 라고. 그 뜻은 아니고요. 단순히 뭐 기사 몇 개, 동영상 몇 개 더 올렸다고 해서 화제성 점수에 큰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도 제가 설명 계속 드리지만 서비스란 말이죠. 서비스 차원에서 더 개선할 게 없을까를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채널에 대한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팬층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 준비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검색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네티즌에서 얼마나 검색을 했느냐 이 포지션을 보면 딱 절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프로그램들, 상단은 뭐 그렇다 치고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왜 네티즌이 우리 프로그램을 보고 왜 궁금증과 뭔가 검색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덜 할까?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뭔가의 우리 프로그램에서의 장치는 뭐가 없을까? 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검색도 왜 중요하냐면은 뭐 적극적으로 뭐 동영상 조회하고 글도 올리고 댓글도 올리고 이런 분도 있지만 그냥 검색하고 끝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또 가려운 부분도 많이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검색을 했을 때 아까 제가 Q&A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의 답이 온라인 정보에 잘 깔려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저는 그냥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테디 예능을 한 6편을 뽑아봤습니다. 아까 청기누설 계셨었는데 제가 청기누설을 후보에 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좀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6편이 있습니다. 알토란 이 순서는 뭐냐면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MBN, 그러니까 주평균 점수 순입니다. 순으로 보면 알토란, 동치미, 자연인이다, 특종세상, 엄지의 제왕, 산호라면 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화제성의 전체 크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트렌드, 그러니까 추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이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맨 왼쪽이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화제성이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알토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고 화제성 점수가 낮아지고 있고요. 평균 순위도 원래 58위, 48위 정도 순위였는데 지금은 70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알토란은 동영상보다는 네티즌의 본에 대한 반응 비중이 높습니다. 초록색이 네티즌의 반응이고요. 빨간색이 동영상입니다. 동치미 같은 경우는 23년, 24년도에 화제성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100위권이었거든요. 근데 53위, 60위까지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슈 메이킹의 역할을 하는 출연자들도 한 몫을 한 것 같고 그거 박수홍도 있고 선훈숙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번 이렇게 주목을 확 받아놓으면 기본 그 네티즌의 그 화제성이 베이스가 좀 올라간다고 할까? 다시 훅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1회만 출연한 게 아니고 계속 연이어 출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나는 자연인이다는 계속 올라가는 추이입니다. 70에서 80위권이긴 한데 동영상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 파란색이 뉴스거든요. 뉴스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안타깝죠. 하여튼 뭐 지금 24년도에 떨어진 건 아니고 24년도에 상반기밖에 안 지났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죠. 주평균이니까. 특종세상 같은 경우도 상승 23년도에 특히 상승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출연하느냐에 따라서 좀 들락날락하는 성적을 보이는 프로그램 아닐까요? 연예인들도 출연하고 일반인도 출연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동영상 서비스가 잘 보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엄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큰 변화 없이 그냥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산호라면도 23년, 24년에 올라가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산호라면이 거의 일반인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좀 더 지켜보시죠.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출연자들이 화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4년도에 저희가 한 25회 정도 조사를 했는데 탑 10 안에
출연자를 진입시킨 케이스는 동치미의 선우은숙 씨 10위에 오른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검색반으로 봐서 연령대를 보시면은 회색의 비중이 이제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디 프로그램들의 물론 제가 시청률 정보를 다 본 건 못 봐서 인구 통계학적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티즌의 검색으로 봤을 때는 MBN의 이 스테디 프로그램들의 주 검색층은 50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데 이제 이 안에서는 이제 출연자 부분 10위 안에 들어간 그 출연자가 별로 없었지만, 현역가왕하고 한일가왕전에 전유진은 6회 진입했었고요. 이혜정 씨,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 이혜정 씨와 고민원 씨가 진입했었고, 또 한일가왕전에 마이진, 김가린, 린, 동치미, 손은숙, 이렇게 총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타 채널 대비 출연자가 참 이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제가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스미다 아이코가 좀 뜨지 않나요? 스미다 아이코. 10위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이제 프로그램별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전현무 계획입니다. 전현무 계획이 관심 있으시다고 해서 근데 전현무 계획을 비교를 어느 프로그램이랑 할까 하다가 현묵화세로는 했어요. 참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화제성 점수는 현묵화세보다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면 상당히 센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경쟁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6위권이니까요. 네, 그래서 요일 편성 경쟁력은 이제 괜찮다. 근데 이제 부정 반응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와 달리 음식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게 원래 취지에 맞냐? 그 다음에 뜬금없이 방송인과 토크쇼를 진행한다. 이미 알려진 곳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좀 참고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10대, 20대, 30대, 이건 검색 반응입니다. 10대, 20대, 30대, 50대 남성, 여성의 이제 검색의 내용, 음식 검색의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또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검색하는 음식의 종류도 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 남성도 다르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전현무계와 현묵화세 비드라마 평균. 그러니까 여기 밑에 비드라마 평균은 모든 비드라마 합한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50대 이상의 비중이 22.8%인 거에 비해서 전현무의 계획은 40, 50대의 검색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출연자 중에 곽튜브가 출연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 타깃층은 2030을 많이 타깃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의 화제성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비교했냐면요. 파일럿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규 프로그램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혼했어요.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의 정규가 파일럿보다 화제성이 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이유는 출연진 화제성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럿에서는 이혜정 고민한 부부가 워낙 압도적으로 이슈가 되셨고 1위까지 하셨었어요. 이혜정 씨. 그 쟁쟁한 연예인들을 다 제치고 1위까지 했었죠. 근데 지금 정규에서는 최준석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 1000점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 바뀌기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반의 반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역가왕입니다. 현역가왕은 뭐랑 비교했죠? 미스트롯 3인가요? 3랑 비교를 했어요. 그때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방송했죠. 자, 그러면 총으로 따지면은 미스트롯 화제성이 좀 높았네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추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트롯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되게 높게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떨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살짝 반등하고 끝났을 뿐이죠. 하지만 현역가왕은 뒤로 갈수록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 더 재밌었어? 라고 하면은 현역가왕이 더 재밌었다고 저는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게 추이가 중요한 이유가 드라마도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심사위원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저도. 그리고 마스크 걸이 그래도 화제성에 그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현역강은 50대 이상의 검색 비율이 72.4%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화제성 그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유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이 결과입니다. 화제성은 이제 연령 따지는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아까 이혜정 씨도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편견은 약간 이제 없어진 상태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3분 남았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플러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 좀 들어간 내용이긴 합니다. 트렌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기사에 놨던 건데 언제까지 28명의 TV 예능을 책임질까? 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23년도 1년 동안 비드라마 431편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4편 이상 고정으로 출연한 출연자를 쭉 뽑아봤더니 오른쪽에 이제 전현무부터 시작해서 유재석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총 커버한 전체 그 프로그램이 전체 42.7%. 예. 그리고 이 중에서 50대의 출연자가 25%, 40대의 출연자가 50%. 이 둘이 합한 비중은 거의 75%가 40, 50대의 방송인이 프로그램을 리드하고 있더라. 근데 20대는 그래도 거의 20%, 22%긴 하지만 여기 핑크색이 20대거든요. 근데 이 20대도 장도연, 박나래, 뭐 양세찬 이렇게 보면 이들도 조금 있으면 40대가 되는 이제 방송인이죠. 그래서 이걸 굳이 준비한 이유는 뭐 고민이 시청률이 있어서 2030, 40의 시청률이 가장 중요한 건 아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리드하는 출연자는 이런 상황이니 이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연예인이 출연한 예능에서 일반인 또는 전문인이 출연한 예능으로 넘어갔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인 전문인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연륜의 인물들, 뭐 김성근 감독, 김혜자, 최보람, 이용식 이런 분들. 일반인 출연자는 뭐 돌싱글스에 나오는 뭐 제롬이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전문 분야는 이제 야구 선수라든지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출연자 화제성 상위권에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23년도, 24년도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청자들이 전통 예능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일반인 리얼 예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이런 일반인 플러스 여기에 감동과 긴장감이 더해지는 구도의 영리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BN이 어느 방송보다도 일반인의 출연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산호나부터 해서 특종에도 들어가 있고 저는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2024년 상반기 화제성 결산을 해봤더니 OTT 16대 TV에는 14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화제성 점수를 30회 했는데 그중에 1위에 오른 프로그램을 보니 OTT 예능이 16회, TV가 14회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TV 드라마하고 예능이 뒤바뀌었어요. 작년만 해도 OTT 드라마가 워낙 강세여서
TV 드라마를 위협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OTT 드라마는 힘도 못 쓰고 반대로 OTT 예능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 어떤 장르의 프로그램이 1위에 올랐을까? 연애 관련된 프로그램이 9회, 스포츠 도전, 브레인 도전, 음악 공연 도전, 뭔가 도전하는 프로그램. 다음 회를 꼭 봐야 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코미디 토크쇼 순인데 도전을 묶어보면은 뭔가 다음 회차가 결과가 궁금한 프로그램과 사실 연애 프로그램도 다음 회차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속되는 그 스토리 라인이 드라마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단 예능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또 나오네요. 일반인이 주축이 된 프로그램이 18편이었습니다. 예, 시즌제가 22편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왔다 갔다 하니까 꼭 이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요일별로 제가 봤는데 맨 마지막에 금토 OTT 예능이 토일 TV 예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제가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OTT가 대부분 금요일 날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OTT 예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OTT라는 채널의 예능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TT 예능이 그 TV 예능과 드라마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예요. 예능이든 드라마든 화제성이 있으려면 기다렸다 봐야 되는 이유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 24년도만 보고 상반기 비드라마 화제성 탑 20을 보면은 이제 1위 최강야구부터 이제 쭉 있는데 제가 여기 어떻게 표시했냐면 일반인하고 전문가가 주축이 된 예능하고 연속적인 스토리로 구성된 예능하고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보면 그 탑 10 내에 이런 류의 이제 프로그램이 상위권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시청률도 사실은 누가 출연하냐에 따라 그 회차만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계속 꾸준히 상승해서 그 안정지대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다음 회차와 이번 회차가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뭐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작 편수도 감소하고 있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요새 신경을 많이 쓰시죠. 유튜브 많이 옮겨갔으니까. 그리고 출연자들도 유튜브 많이 옮겨가고 경쟁작이 돼버렸는데 저는 유튜브 내 여러 장르 중에 토크쇼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야기 나누는 거. 저는 이거를 인맥 예능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인맥 예능. 뭐 유재석부터 해서 이소라, 신동엽, 심지어 또 누구까지 요새 웬만하면 TV 다 오픈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인맥을 통한 출연 동원이 수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유재석만 해도 유재석이 하고 있다는데 누가 줄 서 있겠죠, 지금 출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인맥 예능이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수월한 섭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의 진행자와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 또한 다 40대, 50대, 60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길게 봤을 때 그런데 이 출연자들이 계속 돌려막기로 출연하고 있어요. 여기 출연했다가 이 사람 여기 출연하고 서로 교차로 출연해주고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맥 예능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니 점차적으로 시청자가 외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V는 TV만이 할 수 있는, 만약 토크쇼를 한다면 할 수 있는 토크쇼를 개발해서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왼쪽이 화제성이 높은 프로그램, 파란색 쪽이 화제성이 높은 프로그램이고 오른쪽이 화제성이 낮은 프로그램. 다 프로그램 내용은 비슷해요. 남녀의 뭐 이런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건데 왜 왼쪽은 높고 오른쪽은 낮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른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연애의 참견 이 장면을 보고 이 회차를 보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너 그거 봤어? 연애의 참견 그거 뭐더라? 그 전화 피하는 남편 그게 뭔데? 몇 회인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래 독사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너 이거 봐? 라고 얘기할 때 쉽게 설명이 돼야 돼요. 왼쪽 같은 경우 너 21기 봤어? 영숙 봤어? 18기 옥순 봤어? 그리고 밑에 너 투견 부부 봤어? 투견 남편 좀 그렇지 않냐? 라고 닉네임을 쉽게 만들어줘서 잘 알려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반인 예능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인 사이에서 일반인의 화제가 되려면 단순히 그 사람 이름 가지고 그 사람 이름 위에다 써줬다고 그걸 기억하고 그거를 갖다가 옆에 전달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 별명, 호칭이 주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들이 일반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건 좀 약간 제가 주제 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출연자가 화제가 되려면 일단 카메라부터 그 출연자를 주연의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런 일반인이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도 조연은 대충 그러니까 조연에도 몰입을 해서 걔의 캐릭터에 내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대충 넘어가는 게 많단 말입니다. 특히 일반인들은 더 그래요. 이 사람이랑 친해지려면은 카메라나 여러 가지 장치들이 그 사람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건 제 뇌피셜입니다. 맨날 TV만 봐서요. 그래서 출연자가 이슈가 되지 못하는 케이스. 티처스. 사실은 평이 좋습니다. 근데 매주 출연하는 의뢰자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금쪽 같은 내 새끼도 마찬가지고. 얼리 어잡터, 그 다음에 이웃집 찰스. 예. 근데 이 프로그램들의 약점은 출연자 이름에만 있진 않아요. 매회 출연자가 바뀌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병렬식으로 이 출연자들이 최소한 3회, 4회 세 꼭지로 이어서 이렇게 틀어주면은 시청자가 이제 친해지면서 점점점 호감이 올라가면서 뭔가 활발하게 화제도 되고 시청률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스토리 라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회 나오고 끝나고 한 회 나오고 끝나고 한 회 나오고 끝나니까 좀 불리하죠. 여러 면에서.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외국에서 온 출연진이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샤샹크라는 애였거든요. 네. 샤샹크, 샤샹구. 그래서 서상구로 한국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좀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 박구람, 얘는 카씨인데 강씨.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서상구 봤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MBC 에브리원 가서 오유순 연구원이랑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가 하나 작지만 그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작은 장치가 아닐까 싶고요. 여기 보시면은 시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보면 히든아이에 우리 집에 침입한 건물주, 스모킹건에 또 그 다음에 더 프로파일러, 설명이 깁니다. 히든아이 집에 진입한 사건 그거 봤어? 그거 있잖아.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알 같은 경우가 제일 잘하니까 네이밍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썼죠? 저도 노안이라, 광주 테이프 살인 사건. 무슨 오고리 사건. 이렇게 네이밍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자연이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는 자연이다의 왼쪽 상단에 보면은 희희낙낙 무인도에 살다. 아픔을 묻고 신선이 된 남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있어요. 근데 저거가 이 회차의 제목인 건 알겠는데, 이 회차에 출연한 저 사람을 설명하기는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저씨는 참새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었고, 오른쪽 아저씨는 미국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고요. 아래 아저씨는 재로 설거지를 하는 아저씨예요.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처음부터 아예 이 사람 닉네임을 잡고 그냥 쭉 상단에다 받고 방송이 되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참새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 건데 희희낙낙 무인도에 살다인데 그 밑에 보면은 유튜브 제목에는 장구 자연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 못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니요 장구 자연인. 그래서 이게 왜 장구 자연, 이게 사람 별명인가? 그러면 장구 자연인이었으면 아예 기획 단계부터 장구 자연인을 상단에 받고 방송을 하면 어떨까 싶고,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은 강태공 자연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내에는 강태공 자연인이라는 내용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강태공 자연인이라는 이 닉네임을 위에 받고, 박다고 해서 죄송하고요. 네, 넣고 하면 어떨까 싶고, 산호라면입니다. 산호라면 같은 경우는 전복 부부, 치악산 육공주 엄마, 이렇게 잘 네이밍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위풍당당 세자매의 인기 만점 장서방, 이렇게 뭔가 예전에는 네이밍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렇다는 건 제가 알게 됐고, 특종 세상 루포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편수가 있었습니다. 뭐 명문대 할머니, 뭐 그래서 뭐 국도변 텐트녀, 명문대 운방녀, 뭐 뭐든 좋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뭔가 소통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MBN 그 음악 프로그램 많이 성공하셨잖아요. 그런데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는 2는 원 대비 화제성이 6분의 1로 떨어졌어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퀸덤도 떨어지고 프로듀서 원어 싱어게인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요약을 드리면 출연자가 화제가 안 돼요. 예전 그 전 시즌의 출연자의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눈이 높아져서. 그냥 그겁니다. 다음 시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출연진 섭외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화제를 끌 수 있는 또 장치가 있어야 1을 넘어서는 2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14분이나 넘어섰네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